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마무리를 함에 따라서 이번 주도 상승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지 못했었던 2500포인트 돌파가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31일과 2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월 2일 날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문제는 그 결과 이후에 발표되는 기자회견, 즉 FOMC가 이번에 금리 결정을 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한파, 네, 완전히 얼어붙었다, 뭐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됐고, 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모펀드 둘이서 막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고 뭐 상장 폐지를 시키니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연 자진 상장 폐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가능할 것인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다지 유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1월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2월달로 넘어갔다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2월달이 시작됐다,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제가 주말에 등산을 좀 했는데 등산할 때 보니까 얼음이 막 얼어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힘차게 흐르더라고요. 콸콸콸콸 막 그러면서. 자, 이런 거예요. 네, 위에는 겨울 같고 아직은 춥고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네, 얼음 밑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물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시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전체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네, 단기간에 33%나 올라왔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 이번에는 돈 좀 벌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 시정 나빠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FOM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0.25가 거의 100% 확정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사실 이 정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이 줄어든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25 정도 금리 인상이 됐다가 또 뭐 동결이 좀 됐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은요, 굉장히 좋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최근에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였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0.5가 아니라 0.75씩 막 4번을 땡겨버리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좀 벌어진 거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이언트, 빅스텝 이런 것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는 네, 투자자들이 조금 더 여유를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연준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고강도 긴축은 필요 없어요. 금리를 일단 0.25만 올리고요. 그러면 최종 금리도 조금 낮춰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지금 5.25 정도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게 조금 낮춰지게 된다면 금리를 3번 더 올릴 거를 2번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4번 올릴 거 3번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좀 짧아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올 연말로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거 하나만 봐서는 주가가 후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낮춰서, 판매량이 안 좋다느니,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있다는, 머스크 리스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실적이 일단은 괜찮게 나오면은 급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 메타죠? 얘네들이 실적이 또 그동안 나빴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어떤 반등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적을 예상치보다 살짝 웃도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얘네들도 급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기술주들, 즉 나스닥의 성장과 다우지수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개선되고 FOMC에서 좋게 만들어지게 되면 다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좋게 마무리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번 주는 강한 상승, 어떻게 보면 2500포인트 우리나라도 넘겨가지고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1월 효과를 통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만 좀 시장에 부담되는 건 아니냐, 좀 그래서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단계 많이 올라가면서 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더 올라간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조금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언제 나오긴 나오겠지만 더 올라가서 나쁠 건 없겠죠. 더 올라간 이후에 조정 나오면 안 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는 증시를 굳이 조정이 나올 건데 너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조정에 대해서 또 겁먹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케이, 좋았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군,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더라도 반드시 들어오는 시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대응들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1월 효과를 넘어서 2월달, 제가 작년에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1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2월달 정도까지 진행하고 주가가 살짝 주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올 상반기 분위기 계속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올해 내내 그냥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2700, 3000 이렇게 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NAT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400에서 2530으로 제시했다.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는데 얘네들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지수 포인트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2550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면은 코스피 밴드를 2490에서 2600으로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제시하는 코스피 밴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달러 약세, 지금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킹달러 끝났어 그러면서 금값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나오죠. 중국 경기 부양,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요인은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경계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요인은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박스권의 지속 여부, 즉 2월 달에는 박스권이 돌파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옵시다. 뭐 이게 박스권이 작년 여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1월 달에 열심히 올라가긴 했는데 이 올라간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박스권 상단에 진입한 모습이다 라는 식으로 된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상단권에서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뭐 약간 경계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박스권 하단을 향해서 주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NH투자증권에 있는 권아민 연구원이라는 사람은요, 환율에 대한 얘기를 또 했는데 환율은 1190원, 1200원 깨진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1190원부터 1270원 정도 범위가 될 것이다. 저는 1250원 정도가 이제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환율을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환율이 지금 일단 1200원이 깨지게 되면은요, 국내 증시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해외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환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죠. 다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는 상당한 그런 마진율 증가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 안정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 이번 주도 편안하게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판단되니까 여유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상장사가 4분기 실적이 한파를 겪었다. 뭐 다 아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뭐 비용 많이 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주가들 많이 내렸었잖아요. 12월 달, 1월 초까지 완전 박살났었던 모습이 또 이 실적이 한몫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27개 기업 중에서 19개가 기대 이하, 즉 실적, 어닝 쇼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통상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10% 정도 낮게 나오게 되면 어닝 쇼크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어닝 쇼크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전망치보다 36%가 낮게 나왔었고요. LG전자도 83% 낮았었다. LG노텍은 59%, LG에너솔루션은 47% 낮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근데 다 올랐어요. 다 올라갔어. 삼성전자 올랐죠. LG에너솔루션 올랐죠. LG전자 올랐죠. 뭐 다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적자 전환 근데 또 올라갔죠. 포스코 케미칼 마이너스 94%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다 올랐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믿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 말, 올 연초까지 해서 다 반영이 되고 이런 효과를 강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그래 실적 지금 안 좋은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기대감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번 달에만 16%나 올랐다. 와, 많이 올랐군요. LG전자도 8%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긴축 우려가 완화하면서 실적 악화를 상쇄했지만 FOMC 결과에 따라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FOMC 결과가 충격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뭐 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파월이 욕을 먹지 뭐 시장이 충격받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더 나빠지고 뭐 더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우리는 뭐 금리를 앞으로 또 더 올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파월이 요걸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 FOMC 결과는 크게 충격받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없진 않아요. 어차피 시장 아직도 바닥이고요. 종목도 아직 바닥입니다. 저평가되었다라는 그 기준을 어디로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증권사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 리포트들 살펴보시면 목표 주가가 한참 더 위에 있을 텐데 그 목표 주가 대비하면 전부 다 저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사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목표 주가보다 낮은 기업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없죠.
목표 주가가 뭐 1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주가가 뭐 8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목표 주가보다 전부 다 네, 주가가 낮은 상황인데 그러면 얘네들 말대로 치면은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낮은데 그럼 저평가 아니냐? 목표 주가는 뭔데? 네, 목표 주가가 니들이 얘기하는 적정 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평가 종목이 많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네, 뭐라 그럴까? 좀 뭐랄까 좀 미흡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좀 부실하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뭐 핑계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부진한 실적 시즌에는 탄탄한 실적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실적과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을 대응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시장의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일단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주목해야 되고요. 1분기 실적까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2분기, 그 다음에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먼저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고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평가 종목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없어졌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네,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좀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 이런 부분에서는 네,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진 상폐한다. 이거 조금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강성부 펀드하고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두 개의 사모펀드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뭐 아주 피 터지는 상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강성부 펀드는 지분을 계속 그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조금 이제 그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꾸 귀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도움을 주려고 나타난 거겠죠.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뭐 여기 그 오스템 임플란트 최 회장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사전에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 강성펀드가 자꾸 우리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게 컨소시엄 해가지고 저거 좀 몰아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주당 1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지난주 25일날 네,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1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게 되고,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서 뭐 하겠다? 네, 자진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진 상폐를 하게 된다. 이거 먼저 알아봅시다. 자진 상폐가 되려면은요, 지분이 95% 정도는 돼야 됩니다. 95%. 근데 95% 정도의 지분을 과연 이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라자든가요? 네, 걔네들 그 미국 쪽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성구 펀드가 또 지금 6.9% 지분을 최근에 더 확보했어요. 그래서 6.9%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저쪽 덴티스트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강성구 펀드가 갖고 있는 이 6.9% 이 지분만으로도 상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개 매수 19만 원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고 얘기한 이 이유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그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9만 원이 일단 공개 매수 가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된다면 19만 원까지는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최근 며칠 동안이죠. 몇 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18만 7천 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만원의 공개 매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19만원에 뭐 3천원 이득 더 보려고요. 19만원의 공개 매수 이거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저걸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장외 거래로 취급이 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내가 뭐 주가가 10만 원이야. 근데 19만 원에 공개 매수해주겠대. 그러면 세금 조금 내더라도 그렇게 뭐 차익을 보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18만 7천 원이면은 뭐 그거
근데 3,000원 더 먹으려고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죠. 그냥 현재가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공개 매수하실 거라면은 그냥 갖다 팔아버리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개 매수가 이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19만원이라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지금 18만 7천원까지 올라왔는데 19만원 뭐 그 공개 매수를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분 확보하는데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매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라면 19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일단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공개 매수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에이씨 안되겠어, 너희들 더 내가 비싼 가격에 사줄게, 25만원이요 26만원이요 이렇게 공개 매수 진행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네,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냥 공개 매수 실패하고 LIC 모르겠다,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주가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니까 지금 18만 7천원 19만원 근접할 때 그냥 일단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강성구 펀드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영권 참여가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 회장하고 이 덴티스트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영권 방어가 됩니다. 일단 35% 이상만 되면은 뭐 M&A라든지 뭐 경영권에 들어와갖고 감나라 배나라 이거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35% 이상 이 지분 확보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강성부 쪽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피곤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주가가 50만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주주가치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평당가가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대비하면 한 50에서 60% 정도 수익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먹고 튈 수도 있다. 네, 이거 먹고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에라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팔고 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걔네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 코피가 더 터지든 뭐 뭘 하든 간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9만원 공개 매수 가격이라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되고요. 만약에 공개 매수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향된 가격으로 2차 공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될 것 같다라면 주식을 안 파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면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면 절반만 파세요. 네, 반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 들어가는 거는 리스킹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좋지 않다 판단되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확실하게 2차 공개 매수 더 상향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한다라면 네, 그냥 안 팔고 그냥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진 상장 폐지는 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공개 매수가 일단은 실패를 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공개 매수 계획을 철회할 것인가, 아니면 네, 그냥 2차로 한 번 더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네, 2차 공개 매수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오를 거고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덴티스트리 입장에서는 네, 굳이 네, 공개 매수를 더 무리해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 35%, 40% 정도 지분만 일단 확보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일단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FOMC와 실적이 중요한데, 네, FOMC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상치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적도 좋게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네, 2,500
이제 확 넘어가서 2600, 700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나라도. 자, 상장사 4분기 실적이 한파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가에 반영됐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아닐 것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올세 임플란트가 지금 자진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진 상장 폐지보다는 일단은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계속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1차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개 매수 신청하지 않고 그냥 매도를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양도소득세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더 올려서 공개 매수 진행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덴티스트리에서 굳이 2차 공개 매수를 더 높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의 목적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매도다. 근데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 된다. 최고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목표 주가를 세운 후 이 목표에 근접하면 내다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 상대적인 매도 전략이 좋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목표 주가를 딱 결정했어요. 10,000원까지 갈 거야 생각했는데 이게 10,000원에 정말 도달했어. 그럼 그때 확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더 놔두는 거죠. 아니면 뭐 10,000원에 가지 않았는데 막 9,500원에서 주가가 꺾일 것 같아. 그러면 10,000원 안 갔어도 그냥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나 여기저기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파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매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열심히 한번 더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되잖아요. 아침 9시 무료방송. 이제 지난주에는 설 연휴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은 아침 9시부터 한번 더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아침 9시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